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191만원이고요. 플러스 19만원입니다. 한 이틀 동안 까먹었던 거 조금 만회를 했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매매하는 걸 조금 패턴을 바꿨는데요. 그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미정시가 또 괜찮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88%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높게 올라가는 편이고, 이게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연준에서 긴축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좀 많이 특이합니다. 1326원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1445원인가까지 갔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그냥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갑자기 확 줄어갖고 원화가 그냥 많이 쭉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도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요.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거나 국내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져와서 이제 주식을 사게 되면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로 바꾸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공급이 자꾸 되니까 달러가 내려오고 원화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물론 앞으로 긴축을 완화하겠다 했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안 올리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살짝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10년물 국채금리도 4.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보면, 그동안 되게 안 좋았다가 좀 이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나스닥 차트 한번 보면요. 와, 요게 저항대로 생각하고 줄을 딱 꺼놨는데 요거 뚫고 지금 밀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마이너스 0.7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었다면 국내 증시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을 건데 이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미국 증시하고 연동이 되긴 하는데요. 이제 박자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증시가 나스닥이 올라갔다 해서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하고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거의 이게 정확하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1.88%나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한 0.7 정도 돼버리니까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으로 봐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안 쉬겠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서 또 올라간다는 건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이 약간 조정받을 걸로 보여지니까 현재 물론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장 열려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나스닥 선물이 약간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그동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내려오겠지 꺾이겠지 요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내려오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나스닥 지수 상승했는 것보다는 못 올라갔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0.23%, 거래소는 마이너스 0.34% 해가지고 많이는 아니고 약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쉬어가는 그런 타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잠시 눈치 보기 하는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쉬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역시나 기관이 또 대단히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이 매매하는 게 지금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팔아먹다가 금요일 날도 갑자기 거의 한 3,000원 가까이 매수해 주시면 되겠대요.
해갖고 갭으로 띄어갖고 급등시켜 놓고 오늘은 또 1,500억을 여기서 다시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이제 3,000억치 샀다가 1,500억치 팔았으니까 1,500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밀고 올라간 것 같으면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이제 낮은 가격부터 쭉 샀으니까 평단가가 이 밑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갭으로 바로 떠갖고 여기서 그 하루 종일 맹보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샀다가 이 가격에 다시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신뢰감이 좀 없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 별로 믿음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적어도 기관 투자가라면 대한민국 정시를 좀 지탱하고 버틴다는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돼줘야 되는데 앞장서 가지고 그냥 다 패대기 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정권사에 계시는 분들이 뭐 애국심을 떠나서 조금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좀 가지고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뭐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던지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실망스럽다. 원래부터 기관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별로 뭐 믿을 게 못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비판하는 게 좀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보고서만 열심히 쓰고 위에 위 사람한테 보고서 쓰고 뭐 그런 거 있죠. 막 그 차트 줄 거 가지고 매집해놓고 방송 나와가지고 이 종목 좋습니다 해놓고 붕 뜰 때 팔아쳐먹고 쑥 빠지고 이런 거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 장기적인 비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비전, 대한민국 정시의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오늘 아침에 장 열리면 어떻게 해갖고 개인들 꼬셔가지고 조금 챙겨 먹고 빠질까 요거만 연구하고 있는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너무 비판을 많이 했나? 여기도 기관에 매매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주말 동안에 제가 그 국뽕 영상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 팬데믹이 끝나가고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외국인 방문자 수를 비교했는데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일본이 뭐 거의 뭐 10,000명이라면 우리는 한 30만 명 이 정도로 특히나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이 서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많이 한답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하루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컨셉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K 드라마 뭐 K 뮤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K 푸드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루 왔다 가고 며칠 왔다 가가지고는 구경을 다 못한다 이런 느낌으로 와가지고 그냥 그 오만데 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그냥 뭐 이제 다니다가 이제 구경 실컷 하고 한 달 정도 살다가 또 마음에 들면 뭐 2, 3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좀 희망적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말 동안 그런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체면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최고의 어떤 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은 조금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외국인은 그래서 1,450억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뭐 마이너스 238억이니까 최근에 매수한 거에 비하면은 그냥 뭐 판 것도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환율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 사러 들어온다는 얘기는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공급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환율이 안정을 찾고 있다. 이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 그동안 환율 때문에 불안했던 증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수복을 했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르손 그 주민들 뭐 그 막 눈물 흘리면서 꽃다발을 가지고 막 군인들 환영하고 뭐 이런 모습을 봤는데요. 헤르손은 거의 뭐 수복된 상황인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이제 그 드네프르 강인가 뭐 강 건너편으로 이제 러시아가 다 동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강을 건너서 더 밀어낼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로 어떤 그
대치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전투보다는 서로 상방간에 좀 지친 어떤 그 무기도 거의 다 소진돼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좀 숨고르게 하는 상황. 그 여기서 이제 휴전 협상 요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지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뭐 뺏긴 땅을 찾는다는 그건 아주 좋지만 지금 전력 부분이 지금 이번에 그 러시아가 철수하면서 그 수력 발전 그 발전소도 다 부숴보고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력 산업 쪽을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올겨울을 그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협상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정시가 또 한 번 더 위로 탄력을 받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 쪽으로 간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물가가 잡힐 수 있다는 그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탄력을 받아서 위로 한 번 더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악재가 지금 한 가지 뜨고 있는 거는 그 미국의 3대 그 비트코인 거래소 FTX인가 뭐 그게 지금 부도나 버려가지고 거의 부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비트코인 쪽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어떤 자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는 시각이 있긴 한데요. 그건 뭐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견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 비트코인 쪽에 뭐 정권사에서 그쪽은 물론 연결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치명적으로 서브프라임 때처럼 금융권의 위기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투자하던 사람들이 증시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대충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쪽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한국 증시가 상당히 유망해 보인다 이 생각이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뽕 영상 중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 짐 로저스나 뭐 유명한 그 학자들이 다음 어떤 희망적인 짐 로저스가 특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은 망했다고 보고 중국도 지금 위기 상황이라서 별 볼 일 없고 중국은 이제 그 대도시만 발전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꽝이고 일본도 꽝이고 성장 동력이 없고 대한민국이 가장 비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전제될 게 뭐냐면 남북 통일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만 된다면 세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그 전망을 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 보고 느낀 게 이건 진짜 그 한번 모험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대한민국이 G2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진짜 하늘이 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주말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멈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저는 뭐 해외 정치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한 여기 정도까지 줄 한번 꺼놓을까요? 일단 여기 정도. 여기에 끄면은 그 사람들이 좀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약간 신뢰성 있게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코스닥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쪽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제가 매매한 종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그 태경BK, 이글벳, 뭐 KGTS, KPF, 에코플라스틱, 신성엔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태경BK를 300만원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KPF를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요 정리하는 것부터요. 신성엔지는 아침에 바로 매도해버렸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신성엔지가 거의 보합권이었는데 제가 팔는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나버리고 나면 신성엔지를 2045원에 팔았는데요. 신성엔지 제가 파란 가격보다 약간 더 올라가 버렸네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또 팔고 나니까 약간 후회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면 3번봉으로 볼게요. 아침에 쭉 누르길래 2045원 요쯤에서 팔았는데 후반에 다시 들어올렸네요. 그래서 요 종목도 여전히 살아있다. 시세가 죽었다기보다는 다른 종목 쪽으로 그 포트 구성을 바꾸려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그
태양광 쪽하고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호재성 뉴스가 좀 있어가지고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오늘 다른 테마 쪽으로 매매를 하려고 일단 정리를 해버렸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남겨놨는데다가 오늘 제가 추가로 잡은 종목이 신원하고 아난티하고 데아티아하고 조비하고 클리어하고 유신 요렇게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1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주말 동안 제가 그 구성한 게 뭐냐면 일단 이제 그 이제까지 매매는 시장이 어디로 갈지 잘 몰랐기 때문에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지수가 급락해버리게 된다면은 손절하는데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 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그 상황 봐서 이익 실현하고 또 다시 또 매수하고 막 이렇게 빠르게 막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상승하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면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갖고 꾹 길게 그러니까 매수한 후에 홀딩하는 이 전략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소수의 종목을 사놓으면 그 종목이 악재가 생겨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이건 이제 위험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100만원씩 해갖고 지금 제가 1200만원 정도 되니까 100만원씩 해갖고 12종목으로 나눠 놓으면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간다면 일부 종목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100만원씩 해갖고 쫙 뿌려놓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했던 게 300만원 가지고 있던 KPF를 6770원에 아침에 분봉으로 볼게요. 그 3분봉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데 6770원이니까 보합에서 바로 팔았네요. 어제 종가가 6770원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맞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아침에 그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바로 팔았던 것 같아요. 제가 6770원에 300만원 중에 200만원치를 본전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KPF가 아침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조금 힘이 그 밀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니겠다 싶어갖고 그것도 있었고 일단 종목당 무조건 100만원씩만 가져가자 이래가지고 200만원 먼저 던졌습니다. 던져갖고 이제 100만원으로 줄여놨고요. KPF를. 이건 진짜 결과적으로 잘 됐죠. 한 2.3% 빠졌는데 아침에 이제 이거 빠질 걸 생각해서 매도한 게 아니고 비중이 한 종목당 100만원씩 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 매수하기 위해서 200만원치를 그냥 그 본전에 바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였고 그 다음 그 정리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태경 BK라는 종목, 이 종목 여기 올라갔을 때 6140원에 여기서 그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건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원만 이익 실현했고요. 여기서 이익 실현했고요. 200만원은 남겨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일쯤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태경 BK가 요번에 만약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그림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실적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2분기 때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만 나와주면 원래 예상이 지금 그 정도 높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지금 뭐 탄산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도 있는 상태에다가 실적만 좋게 나온다면 급등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건 200만원 그냥 남겨놨습니다. 300만원 좀 부담되고 해가지고 100만원만 여기서 100만원 이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200만원은 현재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오늘 그 제일 제가 그 괜찮았던 게 수익 났던 부분이 태경 BK에도 수익이 좀 났죠. 왜냐면 이때가 거의 한 5%대인가 갔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만원씩 팔았으니까 여기 이익 실현한 거 있고 그 다음 오늘 그 수익 났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글벳입니다. 이글벳을 7,100원에 팔았거든요. 여기 줄권원 자리.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게 자리가 거의 한 10몇 프로 정도 됐는데요. 한 13%인가 1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거 이익 실현한 게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7,160원에 주문을 넣었었어요. 여기 주문 넣어놨는데, 여기서 못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요. 원래는 7,160원 여기 딱 주문 넣어놓고, 이제
체결되면 요건 이제 요 정도 먹고 이제 빠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더 먹을 욕심이 없었습니다. 요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문 넣어놨는데 7,100원에 와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렇게 하길래 불안해가지고 체결 안 되고 쭉 빠져버릴까봐 그래서 여기서 7,100원에서 다 털어버렸습니다. 익실은 다 했는데 싹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빠져버렸죠. 그래서 내려온 거를 이제 익실현하고 나서 다시 그냥 놔두기 좀 허전해가지고 한 65만 원 정도만 6,940원에 여기쯤에서 조금만 더 매수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게 조류독감 쪽으로 해서 끌어올린 것 같거든요. 테마성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조류독감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 2월 달까지 계속 퍼질 겁니다. 그리고 원래 유럽 쪽하고 미국 쪽에 그 조류독감이 예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돼지열병도 지금 강원도 쪽에 하나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의 반응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운 좋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7,160원 여기다 줄 다 꺼놓고 여기서 매도 주문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뭐 돼지열병이 막 퍼지고 있다 조류독감 막 퍼지고 있다 그러면 상한가 들어갈 수 있지만 뭐 띠름띠름 한두 군데 생겨가지고는 이게 상한가 뚫고 올라가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오면 요 매물대 딱 걸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팔고 싶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요 정도 오면 내려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주문 넣어놨던 거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건 이제 세력들은 계속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밀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밀리니까 이제 쭉 물렸다 싶어가지고 같이 막 던져가지고 쭉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죽었다고 생각은 안 들고 시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100만원치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한 14%인가 15% 됐던 것 같은데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다시 조금만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100만원 다 잡으면 내려가 버리면 손실이 커지니까 벌어도 다 날라가 버리니까 한 65만원 정도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글벤 요 부분에서 오늘 수익이 좀 났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건 좀 이제 이익 실현 한번 했으니까 뭐 한 15만원 벌어갖고 지금 마이너스 4만원, 한 10만원 정도 챙겼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요 정도면 좀 더 가져가 볼만 하다. 지금 이글벳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체시스 이런 게 대장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글벳이 대장인 것 같고요. 제일바이오도 지금 올라가긴 하는데 워낙 가격이 낮아서 올라가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대장은 이글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경BK도 돼지열병 쪽으로 뉴스가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석회 같은 건데 조류독감 때는 얘가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돼지열병 때는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태경BK 오르는 게 탄산가스라든가 뭐 코크스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쪽인 것 같은데요. 조류독감과는 관계없이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글벳이 강하게 막 올라갈 때 태경BK가 얼떨결에 따라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설명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가 계속 괜찮게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 200만원 남겨놓은 이유는 실적이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 JP모간이라는 이 증권사가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번 물려갖고 손절한 적이 있는데 한 30만 주인가 40만 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던져서 빠졌는데 이걸 다시 또 JP모간이 여기서 다시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던진 게 뭐 안 좋아갖고 털었는 게 아니고 그냥 단타 치듯이 그냥 던진 것 같아요. 던졌다가 다시 또 이걸 지가 팔아놓고 지가 다시 사갖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보면 외국인 매매 보면 여기 46만 주 던졌잖아요. 이때가 지금 아마 제 기억에 여기인 것 같은데요. 46만 주 던져갖고 2.2% 정도로 확 줄였는데 그 다음 다시 또 매수를 해갖고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대놓고 이 종목을 팔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비중을 줄이는 의미로 팔았다가 다시 시장이 좀 좋아진다 싶으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금요일에 보면 JP모건에서 매도하는 걸로 보여졌었는데 최종적으로 매수로 다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이 여기서 팔아갖고 빼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만 잘 유지되면 위쪽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내일 좀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좀 괜찮아 보여서 물론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비중을 100만원 줄일 겁니다. 이익 실현 절반 할 겁니다. 이거 종목당 100만원씩 쭉 나누기 위해서 지금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기존 가지고 있던 종목은
KPF 비중주례가 100만원, 뭐 에코플라스틱 원래 100만원이었고요. KGTS는 좀 잠시 쉬고 있는데 이것도 뭐 갈 때 되면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재료 노출로 해갖고 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료 노출해서 터는 것 같으면 쭉 빼버릴 건데 지금 상용차 인수 부분이 약간 호재성으로 뭔가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상용차가 지금 그 공장 부지를 팔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당히 긍정적으로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가지고 있던 종목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추력으로 매매한 부분은 일단 유신을 100만원 잡았고요. 유신 잡은 이유는 뭐냐면 네옴시티 쪽에 보시면은 다 밀렸죠. 그죠? 한미글로벌도 뒤로 밀렸고 대체로 다 좀 하락했습니다. 현대에버다임 장비도 밀렸고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신이 가장 괜찮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게 보는 관점으로 오늘 제가 매수한 신규로 잡은 거는 그냥 안 건드리고 한 일주일 넘게 그냥 날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웬만하면 안 판다. 만약에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던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쭉 길게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신이 우선 뭐 좀 조정받더라도 위쪽으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 종목은 네옴시티 쪽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나오더라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기본 설계 같은 거 이런 거 수주를 했죠. 현재 한 상태고. 그 다음, 결정적으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잡은 네옴시티 쪽에 이 종목 중에 뭐 도하엔지니어링도 아니고 한미글로벌도 아니고 지금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유신을 굳이 매수한 이유는 얘가 남북 철도할 때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남북 철도할 때 북한 철도 그때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철도를 기차 타고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가갖고 북한의 철도 전체를 다 기차 타고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어디에 얼마나 보수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실사를 쭉 갔는데요. 그때 기업체 중에서는 유신의 임원 한 사람이 따라갔었습니다. 정부의 나머지는 뭐 교통부나 이런 쪽 사람들 갔겠죠. 근데 기업체 중에서는 이 유신의 임원이 유일하게 따라갔었습니다. 실사로. 그래서 만약에 남북 철도 얘기가 나온다면 이 종목들 중에는 유신이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 컨셉이 남북 경협주인데요. 그 중에 유신이 가장 좋아 보였어. 이게 네옴시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 걸렸는데다가 남북 경협 쪽에 만약에 철도 얘기가 나온다면 이제 먼 날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조만간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유신을 100만원치 잡았고요. 그 다음 남북 경협주는 크게 봤을 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남북 철도 보통 이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살지원 있고 그 다음 또 여기서 이제 파생해갖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게 개성공단이었었거든요. 만약 남북 쪽에 대화 모션이 나온다면 그래서 일단 신원을 잡았고요. 남북 경협주 중에는 개성공단은 신원이 가장 좋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개성공단 하면 금강산 관광하면 아난티죠. 그리고 철도하면 대아티아이고 그리고 살지원하면 조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종목을 지금 뭐 남북경협주 지금 뜬금없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이 네 종목은 그런 의미로 잡았습니다. 남북경협 쪽에 왠지 모르게 끌릴 것 같아서. 그리고 유신도 요건 철도 쪽하고도 약간 연결되기 때문에 남북경협주 약간 한 달이 걸치면서 네옴시티 쪽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여기 이제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5종목을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클리어라는 종목 잡았는데 이건 왜 잡았냐면 주말 동안에 이제 국뽕 영상 많이 보는데 뭐가 나왔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 중에 K-뷰티도 나오더라고요. 와서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에 외국인들이 한 20만 명 이상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이제 화장품 소비를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화장품 관련주 중에는 그나마 이 클리오가 가장 클래시스가 제일 좋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 팔아버렸거든요. 팔고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얘는 포기했고 클리오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잡았습니다. 다행히 잡고 나서 지금 한 3.6%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갭으로 떠버려가지고 약간 비싸게 주고 샀는데요. 결과적으로 약간 이익이 나는 상태고, 이 종목은 아마도 지금 뭐 확진자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으로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종목도 목표를 좀 이제 크게 잡고 한 이 정도 잡고 이제 길게 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종목이고요. 풀배팅입니다. 현금은 916원밖에 없습니다. 풀배팅으로 질러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그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길게 보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그 약간 뜬금없지만, 그 남북경협지를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왠지 지금 이제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